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진짜 야매 당구 장애종 프로입니다. 오늘은 군호TV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항주님을 모시고 세항주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놓고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구에 대한 견해를 여쭙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참고로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약간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진심이 묻어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꾸밈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질문에 앞서서 세항주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누군데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항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군호TV에서 BJ를 맡고 있는 임완섭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93년생이고 당구는 35년 치고 있고요. 동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셨죠? 지금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야매당구종 프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팬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닐 거예요. 그래도 실버 버튼이신데. 아무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모 씨께서 언제부터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말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말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말이 많은 거겠죠? 말이 많은 거죠.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전해주고 싶은 정보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말 많은 부분을 좋아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군호TV 라이브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배치마다 순서가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 몇 초가 되지 않습니다. 한 이닝이. 그렇죠. 한 30초 길어야. 근데 그 배치가 뜰 때마다 그 배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쉬지 않고. 하려고 하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 고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배치를 대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라이브 방송 볼 때 말이 없으셨으면 오히려 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신 분도 계시군요.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모 씨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스템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 이거에 앞서서 제가 당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당구를 처음 접하게 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 끝나고 수능 보기 전이에요. 수능 보기 전에? 제가 수시로 대학을 가가지고 정시 때까지 독서실을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시로 이미 합격을 해서 수능을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독서실에 부모님께서 가서 책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억지로 독서실을 갔는데 뭐 하지 하다가 딱 봤는데 독서실 식당에 독서실 그 휴게 공간에 쓰리쿠션 마스터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책을? 그때 재밌게 당구를 접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1권에 보면 개요나 뭐 이런 역사 이런 매너 이런 부분을 보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집에 가는데 우연히 이제 그 건물 지하에 정액제 당구장, 회원제 당구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여기 가서 당구를 좀 배워봐야겠다. 그래갖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밑에 가서 또 연습하고 정액제니까 하루에 12,000원 이렇게 냈거든요. 10,000원, 12,000원 그렇게 내서 하면서 불과 수능 보고 정시 때까지 3달 만에 10점에서 18점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10점을 놔두고? 10점을 놔두고 3개월 만에 18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당구에 소질이 있나 보다 착각을 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구를 시작을 했고 그때 확립했던 이론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구 마스터, 쓰리쿠션 마스터, 쓰리쿠션 마스터. 이현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그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쓰리쿠션 마스터. 그게 제1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실전으로 쳐보고. 그렇죠. 그리고 남의 책이라 낙설할 수가 없어서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가면서 막 책이 너덜너덜하면서 학구파 약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정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참 구독자는 노스킵님께서 세항주님은 몇 살 때부터 당구를 치셨나요? 이것도 대답이 됐고요. 저도 그 2011년도 겨울이죠. 고3 때. 고3 때. 당구를 제대로 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이것도 고3 때부터. 맞습니다. 고3 때부터. 그러면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20살 때부터 쳤다고 봐야죠.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고, 아 요거 있네요. 빵이님께서 네. 당구 선수로는 꿈이 없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꿈은 지금까지 현재로서 계획이 없고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선수의 꿈을 꿔본 적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 지금 음악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선수로서의 꿈은 접은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당구는 저한테 좋아하는 취미로서 즐겁게 치자라는 마인드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또 BJ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선수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아 이제는 좀 당구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갈 것 네. 같아요. 니파리 무사시님께서 네. 세영진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영진님 스트로크를 따라하고 싶습니다. 네. 세영진님 스트로크를 보면 예비 스트로크가 없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속도나 힘 조절 등 괜찮은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비 스트로크가 없는 편인가요? 제가 에비스트록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아, 적은 네, 편이다. 굉장히 안 보이죠, 사실.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 네네. 영상으로나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비 스트로크가 없는데 그렇게 스트로크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칠 수 있네?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의 단점이기도 해요, 사실. 아, 예비 네. 스트로크가 없는 게 이론적으로는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예비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내가 본 샷을 날리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하는 예비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스트로크로서 구별을 지어줘야지 더 명확한 스트로크에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예비 스트로크가 좀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뭘 하냐면, 네. 저는 당구를 가장 중요한 게 촉촉하게 쳐야 돼요. 네. 촉촉하게 쳐야 되는데, 엎드려서 예비 스트로크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이 공을 쳐야 촉촉하게 가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좀 촉촉한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공이 좀 활발하고 네. 좀 이렇게 좀 시원하고 좀 회전이 살아있고 좀 네네. 공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예쁘게 예쁘게. 네, 예쁘게 뭐 굴러간다기보다는 네. 하나를 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좀 활발하고 살아있어야 된다고 표현해요. 살아있다? 네, 살아있게끔 촉촉하게 오른손의 느낌이 탁 쳤을 때 촉촉해, 이런 느낌 딱 들어야 돼요. 아 네. 어떤 느낌인지 살짝은 느낌이 오는데. 이 전전 영상에 스핀볼 영상 있었죠? 네. 옆돌리기. 그런 느낌이 촉촉함의 끝판왕이죠. 그런 느낌. 아 그렇다면은 네. 그 예비 스트로크가 없어야 촉촉하게 칠 수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비 퀴즐이 조금 적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비 퀴즈를 할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쳐야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라서 예비 퀴즈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촉촉한 당구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무슨 느낌이죠? 별명이 또 임촉촉이었습니다. 아 촉촉하게 치셔서. 하도 사람들의 당구를 알려줄 때 촉촉하게 이 하도 자주 해가지고 별명이 임촉촉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모 씨께서 당구 치다가 손가락이 당구대에 찍기 쉬운 배치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거 신경 쓰다가 칠 공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세양진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거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이 흔히 말하는 댐방이라고 하는 이 쿠션을 찍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게 제가 앞서- 해법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도 자주 찍어요. 보시면 여기가 부어있죠, 아직도. 계속 찍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네, 여기가 이렇게 부어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해법을 드리자니, 저도 이 당구에, 오로지 당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게 쿠션에 걸릴 거라는 생각 못하고 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찍는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큐를 뒤를 들고 치거나 아니면 찍을 것 같으면 미리 좀 뒤로 가서 좀 길게 잡고 치거나 해야 되는데, 좀 구질이 달라질 텐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치고 나서 찍더라도 공에만 집중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큐를 이렇게 잡으면 얘 찍히잖아요. 네. 그래서 큐를 이렇게 잡으래요. 이렇게 이렇게 퀴즈를 하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영상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게. 신박한 방법이군요. 아니 신박하긴 한데 네. 또 임팩트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내가 찍을 것 같으면 애초에 생각을 해야죠, 미리. 그렇죠. 예상을 해야 되는데 네. 찍고 나서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법을 드릴 수가 없네요. 세영진님도 모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빵칼24님께서 네. 세영진 옆돌리기 1, 2접고 허공에 있을 때 쉽게 칠 수 있는 기준 좀 부탁드립니다. 5&1 말고 기울기나 볼 시스템 같은 계산 빨리 되는 걸로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볼 시스템 이미 저희가 그렇죠. 영상으로 제작되어 네. 나서 업로드 되었습니다. 저는 옆돌리기를 거의 다 벌 시스템을 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답변을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네. 네.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인가요? 거기 아니면 여기 아닐까요? 네. 네. 상단에 카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볼 시스템, 세양지님 버전의 볼 시스템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네. 정모 씨께서 네. 진로 설정부터 네. 공을 치기까지 루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진로 설정 후에 라인을 그려보고 고쳐야 할 점이나 바꿔야 할 점이 있다면 배우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기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진로 설정 딱 배치가 떴을 때 네, 저의 루틴을 일단 그렇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일단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이 쓰기 전에 뭘 쳐야 되겠다 대충 감이 와요. 그렇죠. 네, 일단은 네. 보통 쓸 때부터 네. 예를 들면 2가지나 3가지로 나눠지는데 딱 칠 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초이스에 고민을 해야 되는 공이 한 20%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10%는 난구예요. 아, 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70%에 있는 그런 칠 게 딱 정해져 있는 공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일단 조금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싹 봅니다. 전체적인 과연 내가 놓친 포인트가 없는지 설계에서 네네. 네,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치면 되는지 함정이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빠지기 쉽겠다를 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겠다. 네. 혹은 어떻게 하면 확률이 좋겠다. 이런 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유형의 그림을 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속도예요. 샷의 속도. 네, 샷의 속도가 아니라 수구의 속도. 수구가 빠르게 움직일 것인지 천천히 갈 것인지. 어떤 그런 궤적으로, 형태로 네. 움직이는 속도를 가져갈 것인가. 그 속도가 정해졌으면 그 속도로 공을 치기 위해서 회전과 스트로크가 정해져요. 회전과 스트로크. 그러면 그 회전과 스트로크로 정해진 속도에 따라서 두께가 나오는 거예요. 두께부터 보시는 게 가장 오류가 큰 겁니다. 보통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를 먼저 설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두께를 당구의 3박자라고 하죠. 3요소. 네. 두께, 회전, 스트로크. 네. 이 세 가지 중에 두께를 가장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두께는 맨 마지막 요소예요. 두께도 맞아요. 왜냐하면 두께는 회전과 스트로크 곱하기, 회전 곱하기 스트로크의 결정체가 두께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세리팁을 주고 어떤 속도로 칠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두께를 어떻게 정해요? 오조준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두께는 항상 맨 마지막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회전과 스트로크가 정해지고 두께를 정해놓고 회전과 스트로크를 맞추려고 하면 공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형태를 보고 그 다음 속도를 보고 네. 그 다음에 회전과 스트로크를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두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유리한 두께가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을 볼 때 네. 이미 키스를 제외하는 그림을 그렇죠. 본다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키스를 이렇게 하면 키스는 빠질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 속도는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럼 당점을 여기 줘야 되는데 그럼 두께를 이 정도까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갔다가 이제 엎드리죠. 이제 네. 그게 정해져 있으면 엎드려서 엎드리기 전에 어떤 스트로크로 칠 건지 정해졌으니까 이제 뭐 그립법이나 브릿지 위치 이런 것들을 약간 연상을 하고 딱 몸이 엎드리죠. 엎드려 있을 때 바로 예비 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큐선을 이렇게 싹 한번 봅니다. 내가 원하는 두께 여기 큐의 이 중골부터 큐 팁까지 쫙 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두께 선이 맞는지가 한번 보고. 이거 제가 간과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렇게 싹 보면 큐선의 연장선을 보기 때문에 두께가 조금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시합 영상 볼 때 네네. 가끔 이렇게 밑에 쳐다보는 네네, 걸 제가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보일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쓱 봐요. 물론 모든 공을 보진 않지만 네네네. 그렇게 보고 이 내가 원하는 그 당점과 그 스트로크의 느낌을 연상을 한 다음에 예비 퀴즈를 살짝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촉촉한 조지를 연상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비 퀴즈를 할 때 그냥 스트로크와 속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가를 연상을 하고 쳐야 돼요. 근데 예비 퀴즈를 이미 설계 과정에서 다 했으니까 예비 퀴즈를 이렇게 하다가 툭 치면 되겠지? 그냥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예비 퀴즈는 항상 그런 연상과 그 궤적을 자꾸 떠올리면서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 치기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계속 그렇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은 그 그림이니까 그렇게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으면 이제 영혼이 빠지는 거죠. 영혼 없는 퀴즈를 되는 거예요. 네. 고급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됐습니다. 네. 저도 약간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게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해요. 두께를 먼저 설정하냐 나중에 설정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8년차님께서 네. 여자친구 있는지 썸녀 있는지 꼭 물어봐 달라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네요. 네.
패스하셔도 됩니다. 아, 패스는 안 하죠.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여자친구는 지금은 없고요. 네. 앞으로는 있을 예정이고요. 아, 네, 그렇죠. 언젠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혹시 그럼 점프로님이 궁금하셨던 거라든지.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저점자일 때부터 거의 네. 초급자, 거의 당구 시작할 때부터 점수를 오르기까지 뭔가 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네. 팍팍 느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세양지님도 그 점수 때별로 아, 나는 이런 걸 탁 깨달으니까 뭐가 탁탁탁탁 됐다. 이게 또 시점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네네네. 네, 20한 이전부터는 기억이 납니다. 네. 22점 정도 됐을 때는 네. 이 회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죠. 회전에 대해서. 네, 항상 저는 당구 회전을 거의 맥시멈만 주고 쳤었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테두리를 많이 때렸다 네, 이거죠? 테두리만 줬었는데 그 중에서도 3T, 4팁으로만 쳤었어요. 거의. 네네. 당구를. 중대를 치진 않았지만 그런 방식을 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근데 그때부터 1팁과 2팁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고요. 22점부터? 네. 네. 근데 1팁, 2팁을 중앙에서 1팁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1팁. 이렇게 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네. 그때부터 시스템을 훨씬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당구에 접목을 시키고 그런 점들이 알수로 표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3점, 4점을 이제 치게 됐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23, 4점 때부터 제가 죽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음지에 있던 시절.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25점, 6점까지는 그냥 많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었고. 많이 꼴고.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25점 때부터는 제가 중대만 쳤어요. 왜냐하면 순서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근데 대대를 10점부터 치다 보니까 중대 경험이 아예 전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구를 넌 당구를 잘 치긴 하는데 당구를 너무 어렵게 쳐. 당구를 너무 예쁘게 치려고 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맞아있게 까는 능력이 과연 뭘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대를 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7점까지 거의 중대만 쳤습니다. 네. 죽방으로. 네, 그렇죠. 네, 죽방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게임 많이 안 쳤지만. 흔히 말하는 그 까대기라 그러죠. 그렇죠. 까대기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포지션 생각 안 하고 알수를 폭발적으로 1득점을 거의 진짜 네, 맞아있게 치기 맞아있게 위한 하는 방법을 네. 위해서. 그러고 나서 당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27점이 되고 대대를 이제 그때서부터 전자스코어판이 생겼어요. 네네네. 그때쯤부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에버리지를 측정하면서 선수들하고 이렇게 좀 쳐보러 다니고 그때부터 25점, 10점 칠 때부터. 네. 그러면서 당구장 일도 해보고 쿠드롱 선수랑도 쳐보고 28점대 쿠드롱 선수랑 처음 쳤거든요. 네, 쿠드롱 선수랑 쳐보고 많은 경험을 또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하나씩 알려주는 걸 쏙쏙 빼먹고 해가지고 28점 금방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28점 때 또 한번 중요한 그게 있었습니다. 속도에 대한 네.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30점이 되고 그 30점부터 32점은 30점을 제가 좀 짧게 놨어요. 네. 30점 한 8개월 쳤어요. 30점 한 8개월. 네, 한 8개월, 10개월 안 되게 친 것 같아요. 그리고 32점을 놓고 32점을 한 2년 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점을 올해 4월에 올렸는데 네. 그때는 그게 없나요? 뭐 약간 이거다. 약간 그때는 30점 위로부터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못 겪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이 멘탈적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모르는 공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선수들하고 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좀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선수니까 잘 치겠지.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랑 자꾸 치고 오픈샷도 나가고 하다 보면서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큐를 들고 테이블 앞에 서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동호인이라고 해서 절대 내 당구가 낮은 게 아니구나 하는 자신감도 좀 생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정리를 하자면 30점 때부터는 약간 그 특별한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 경험치를 쌓는 느낌. 경험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당구가 빨리 늘지만 좀 이제 모래성 같은 이유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무너지는 게 있어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단단한 그런 버팀목이 돼주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나씩 쌓을수록 더 한 단계씩 올라가고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상 더 물론 정진을 해야겠지만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이론적인 부분보다 경험이나 이런 부력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30도 넘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좀 답변이 시원치 않긴 한데. 아니요. 저는 되게 좋게 들었던 게 제가 지금 30점을 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약간 그때 28점? 네. 그때 말씀하셨던 네. 속도를 좀 느끼고 있어요. 아, 제가 막 완벽하게 모든 속도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배치마다 정해져 있는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공을 여러 가지 속도로 쳐보면서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스커트와 커브에 대한 오조준이 생겨요. 아, 네. 많이 생겨요. 제가 당점을 많이 주고 세게 치면 또 다리게 가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 또 애초에 두께 견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몸에 익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속도만 정해놓으면 몸이 알아서 두께를 견적을 하고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연습해보시면 빨리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한번 제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30점이 되실 겁니다. 머지않아.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슬로건이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아, 맞아요. 좋은 슬로건이죠. 네, 그래서 당구를 진짜 재밌게 치고 당구를 즐기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기도 한 게 당구를 치다 보면 이 사소한 다툼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죠? 특히 뭐 핸디 문제를 뿐만 아니라 매너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고 나서 꼭 그런다. 아,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상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구는 절대 혼자 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 큐, 매 타석, 매 경기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행동은 조금 상대에게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무거운 얘기죠. 아, 네. 네, 그게 고마워. 그래야지만 내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를 욕하기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했을 때 왜 이해를 못 해줘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당구인들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좀 습관화한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당구 문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아닙니다. 저는 당구 재밌게 치기 위해서 뭐 실력이 늘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어떤 걸 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잘 치는 거하고 즐겁게 치는 거하고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즐겁게 치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즐거울 수 있어야지 공평한 거니까. 네,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당구 문화가 합당하게 건강하게 촉촉하게. 수 있지 않을까. 촉촉하게. 네, 제가 세영진이 음악인인 줄 알았는데 취미로 지금 당구를 즐기고 있지만 그렇죠, 맞아요. 당구인입니다. 오늘만큼은 당구인으로 나온 네, 거죠. 참된 네. 당구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 보기 좋고요. 사실 이런 말 하면서도 부끄럽죠.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세영진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오늘 세영진님 Q&A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거의. 네. 저도 빌리퀸 게스트 네. 초청 이후로 지금 특별하게 모셔서 하고 굉장히 있거든요. 영광스럽습니다. 김보라 프로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아무튼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올린 영상들이 너무 네. 저는 마음에 와닿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주 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영상을 전에 올린 영상들이 좀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공유하고자 했던 영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세양지라는 저 친구는 저렇게 당구를 치는구나라는 그냥 노하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당구 정답이 없습니다. 네, 맞추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인터뷰를 여기서 종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요새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세영진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영진님이 알고 있는 당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이론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차고 쉽고 그런 내용들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